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거는 죄는 인정이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그 타인의 봉분을 훼손하는 것, 이 자체가 뭐 친고죄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봉분 훼손이 인정이 된다면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걸 한번 되짚어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 과정에 대단히 의문스러운, 여전히 그 정치적으로 보면 의문점이 남는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거는 2023년 작년이죠. 작년 3월 12일에 민주당의 이모경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봉분둘레 4곳에 구멍이 났고 2곳에 돌이 묻혀 있다. 그런데 그 돌에 날생자 생, 그 다음에 생명할 적 글자 명, 그 다음에 또 한 글자가 있는데 흐릿하다, 기, 기운할 때 기, 또는 살로 보이는 글자다. 그러면서 봉분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2번 글을 올렸는데,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러고서 글을 올렸습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무덤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러면서 제가 썸네일에도 해놨는데, 글씨 쓰인 돌하고 사진, 뭐 이걸 이제 그 돌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또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어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종의 흙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 아마 물어본 모양이죠. 무슨 풍수지리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본 모양인데,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다. 결국 누군가의 테러라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테러. 자,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2022년 5월 29일, 그러면 대선에서 지고 나서 2달 반쯤 지난 뒤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6월 1일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투표하기 며칠 전입니다. 그때 정오쯤에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라는 애 이 대표 그 부모 묘소 주변에 구멍을 내고 생명기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무형문화재 이모 씨, 뭐 83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우선 이거는요, 그 생명살이 아니고 생명기였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후손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다음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 이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는 거는 제가 재구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선
그 돌에 묻힌 생명기, 물론 기는 좀 흐릿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살로 읽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돌의 이 오른쪽, 이게 살이면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응? 나무 목자에 이렇게 그럴문 비슷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에 적힌 글을 보면 마치 흐를 유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흐를 유자. 그러니까 이게 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기하고도 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여튼 전문가들은 그게 기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걸 확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좀 물어봐서, 자, 이게 무슨 글자로 보이냐? MBC가 바이든 날리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그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게 기자도 그렇고, 더군다나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죠. 그게 기자인지 살자인지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부터가 문제죠. 흑주술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문중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선의로 했는데,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길을 불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떨어지고 며칠 뒤에 보궐선거에서도 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길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생자, 명자, 기자를 써서. 근데 뒤에 글자 모르더라도 생명살은 얘기 안 되죠. 살은 생과 명 이거와 배치되는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뒤에 글자를 모르더라도 문제 제기할 상황 전 아니라고 봅니다. 생자, 명자와 비슷한 뜻의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문가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질러버렸다. 문제 제기를 해버렸다. 경솔했거나 의도가 있거나, 저는 의도가 있다는 쪽입니다. 제가 자작극이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죠. 그건 자작극이라는 근거가 또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풍수지리가 이런 사람들이 선의로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 제기를 했다.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의도가 있다고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게 3월 12일입니다. 잘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시죠. 2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부결의 후폭풍, 이게 1차 체포동의안인데 이 부결의 후폭풍 등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그걸 반전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니까 결국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사람들이 거기다 묻은 게 2022년 5월 29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발견된 그 문제 제기를 한 건 2023년 3월 12일인데 그때까지 추석도 있었고 설날도 있었죠. 1월 1일 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설날도 있었고. 그런데 방송을 보면 2022년 9월 10일 이게 아마 추석 때인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제초 작업을 하는 방송 화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묘소를 갔다는 얘기인데 부모묘소 가서 뭘 보고 온 거죠? 봉분이 낮아져 있다. 그것도 몰랐나요? 그리고 그 사방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 돌이 있다. 그거 몰랐나요? 그러면 제초 작업하고 그냥 제초만 하고 온 건가요? 틀림없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초 작업을 하면 풀을 베고, 물론 자기가 안 베고 이제 전문 업체한테 맡기고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대개 문중에 누군가가 갑니다. 가서 더군다나 그게 방송까지 탔을 정도면 뭐 카메라맨들이 이 봉분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누군가 문중 사람이 또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누군가,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갔으면 봉분의 사방에 구멍이 뚫려서 돌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추석이나 2023년 설이나 신정이나 그때 성묘를 가서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닌가. 그런데 뒤늦게 1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갑작스럽게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문중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다시 잘 복기를 해서, 이 사람들 기소유예 됐다고 하니까 복기를 해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1차 체포, 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전에 다 알고 있으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런 판단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옛날 걸 한번 다시 뒤져보고 따져보니까 여전히 오히려 정치적인 의무는 더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